자, 클래스와 상속 실수 문제에 대한 답 프로그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우리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외부 메소드 호출이었죠. 그래서 calculate 클래스에 있는 사칙 연산을 각각 하는 메소드들을 200과 3이라는 변수 값을 넘겨줘서 계산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프로그램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이쪽에 보면 calculate라는 클래스 만들었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래서 파라메타로 숫자 두 개를 받아서요, 두 개를 플러스인 경우는 두 개를 더해서 이제 썸 값에 넣고 썸을 리턴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 말고도 뭐 받아서 바로 어떤 변수에다 넣는 게 아니라 바로 리턴하고 그 다음에 변수 한 개가 아니라 연산식을 이렇게 넣어도 똑같이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계산한 값이 실제 소수점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리턴 타입이 소수점이 있는 더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나눈 다음에 실제 캐스팅, 즉 형변환, 가로하고 더블이라고 형변환을 해서 그 나오는 결과값을 실제 분모나 분자 한 개를 우리가 큰 방으로 만들면 자동으로 큰 방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소수점이 있는 형태로 리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calculate 해당되는 4개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이쪽에 테스트하는 메서드에서는 여기 있는 하나씩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른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제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new라고 하는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 타입으로 클래스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실제 이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클래스 변수점 메서드명이라고 사용하면 바로 우리가 호출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리턴 해오는 각 값의 결과를 여기서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을 다 이렇게 출력을 주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여기 203, 197, 600, 66.666과 같은 이와 같은 사칙 연산 결과가 정확하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내부용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외부용 메서드를 통해서 이 내부용 메서드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두 번째 거였어요. 자, 그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alculate.java에서 정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request calc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해서 이제 public 외부에 공개하는 메소드예요. 자, 연산자와 그 다음에 첫 번째 정수, 두 번째 정수를 파라메터로 받아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합계 계산을 할 수 있는 결과 변수 하나, result라는 변수 정의하고요. 자, 스위치문을 통해서 실제 플러스이면 플러스라고 하는 내부 메소드 부르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내부 메소드를 각각 연산자에 따라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값들을 받아서 실제 리턴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메소드인 경우에는 앞에 프라이빗이라고만 붙이고 실제 이렇게 호출하는 값에 따라서 실제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실제 그 결과값을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럼 클래스의 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요 필드하고 필드 사용까지 추가를 한 문제였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루프 클래스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카운트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리퀘스트 루프 플러스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실제 시작 숫자와 그 다음에 종료 끝 숫자 두 개를 받아서 그리고 합계 계산을 하기 위한 sum 변수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for 문장을 이용해서 시작 번호부터 시작 번호를 이제 i 값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요 끝 숫자까지 반복을 돌면서 합계 계산을 쭉 했어요. 그러면서 카운터를 하나씩 증가를 시켰습니다. 자, 여기 지금 카운터 하나씩 증가시키는 것은 뭐가 증가를 하는 거죠? 여기 필드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체 합계 계산한 값을 리턴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 카운트라고 하는 필드에 해당되는 getter 메서드를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요걸 실행하기 위한 루프 클래스 테스트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자, 루프 클래스 테스트의 메인 메서드에는 루프 클래스에 대한 객체 생성에서 클래스 변수에 담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리퀘스트 루프 플러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1하고 100이라는 숫자를 넘겨서 출력을 하고 그 결과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getter 메서드인 getCount 메서드를 호출해서 총 이 숫자의 개수가 몇 개냐, 이 사이 구간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것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1부터 100까지는 5050이라고 하는 총 합계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부터 100까지니까 총 숫자의 개수는 100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와 관련되는 가장 핵심인 이제 메소드 호출. 메소드 호출도 이제 외부 메소드 호출, 그 다음에 또 내부에서만 쓰는 내부 메소드, 그 다음에 또 필드에 대한 정의와 사용. 이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상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상속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제 상속받은 부모 메서드에 대한 재정의, 그러니까 다시 재정의, 즉 수정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실습으로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자, 이것도 프로그램 소스를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튜던트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영어 성적과 그 다음에 수학 성적에 대한 필드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calculate tota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를 해서 실제 이것을 호출하게 되면 영어 성적하고 수학 성적을 더해서 결과를 리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필드에 대한 세터 메소드를 정의를 했네요. 자, 그 다음 이것을 상속받은 여기 CI 스튜던트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또 만들면서 여기 보면 CI 스튜던트 스코어는 스튜던트 스코어를 익스텐드 했으니까 이것을 여기 있는 스튜던트 스코어를 상속받은 것이죠. 자, 상속받았으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필드나 여기 있는 메소드들은 다 자식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상속을 받아놓고 이제 자바 성적과 DB 성적에 대한 부분은 필드로 더 추가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상속받은 이 calculate total, 부모도 calculate total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상속을 받았는데 이제 이걸 오버라이드 시켰어요. 즉 재정의를 했어요. 재정의를 하면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실제 토탈에 대한 계산은 지금 calculate total을 호출을 했을 때는 얘는 영어, 수학, 자바, DB에 대한 성적을 다 합산을 해서 결과값을 리턴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바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을 받은 필드인지 내가 정의한 필드인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실제 생략을 해도
생략을 해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긴 해요.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이 필드에 대한 것이 부모 것인지 내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통상 개발자들이 이 앞에다가 부모 거면 슈퍼점, 그 다음에 내 자신 거면 디스점,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표시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자, 물론 상속을 받아서 다 내 거기 때문에 슈퍼나 디스라고 하는 것들을 생략을 하고 써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calculate average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자, 다 합산을 한 다음에 나누기 4를 했네요. 4를 하고 그 평균값을 정의를 해서 리턴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자바 정력과 DB 정력에 대한 세터 메소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 자, 여기 보면, 자, 볼까요? 실제 요 자식 클래스에 해당되는 객체를 생성해서 클래스 변수로 정의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자식 클래스 변수점 여기에는 set java score, set db score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잉글리시 스토어나 매스 스토어는 여기 보면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거였죠. 자, 근데 상속받으면 다 자식 거라고 그랬죠. 그죠? 자식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식 클래스 객체를 생성받은 클래스 변수를 가지고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해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세터 메서드를 이용해서 각각 값을 저장을 한 다음에 80, 80, 100, 100이라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메서드들을 호출하고 결과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뭐 80, 80, 100, 100 더하니까 합계는 360, 그 다음에 평균은 90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 동작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속의 두 번째 문제로 이제 슈퍼 개념의 위에 부모 클래스가 정의한 메서드, 그 다음에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오버라이트해서 수정을 했어요. 하지만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는 내가 수정한 메서드도 사용할 수 있고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수정하기 전 그 부분에 대한 실습이었어요. 자, 그럼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부모 클래스에 해당되는 calculate 메서드를 봅시다. 그랬더니 파이라고 하는 필드 하나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area circle이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 정의를 해서 이것은 파이 곱하기 파라메터로 받은 r이라고 하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에서 결과값을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받은 컴퓨터 자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보니까 실제 컴퓨터라는 클래스 만들면서 이렇게 calculate 클래스를 extend해서 상속을 받았어요. 자, 상속을 받아서 area circle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즉 수정을 했네요. 수정을 해서 자, 넘어오는 반지름이 1보다 크면 3.14 159 곱하기 r 곱하기 r이라고 해서 바로 자식 클래스에서 수정한 로직대로 결과값을 호출합니다. 근데 만약에 else이면 슈퍼점 파이에다가 즉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에다가 3.14를 집어넣어 주고요. 그리고 실제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됐던 에어리어 서클, 그죠? 그래서 원래 부모에 수정되기 전 메서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출하고 그 결과값을 리턴하도록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요. 자,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자식
클래스에 해당되는 컴퓨터 클래스에 대한 객체 생성해서 클래스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되어 있는 에어리어 서클을 10이라고 하는 파라메타와 1이라는 파라메타로 각각 2번 구출을 하고 그 결과값을 출력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0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로 에어리어 서클을 구출을 했으니까, 자, 10은 1보다 크죠? 1보다 크니까 3.14.159에다가 곱하기 10 곱하기 10 했으니까 314.159라고 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1이라는 것을 가지고 에어리어 서클을 구출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L수로 잡혔죠. 자, L수로 잡혔어요. 그래서 슈퍼점파이에다가 3.14를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 지금 그동안 정의되면서 초기값이 없었어요. 그럼 여기 3.14라고 하는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슈퍼점 에어리어 서클이니까 부모 클래스에 있는 요 메소드로 호출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3.14 곱하기 1 곱하기 1이라고 돌아갔으니까 실제 3.14라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속의 마지막으로 이제 추상 클래스 배웠죠. 자, 우리 추상 클래스라고 하면 실제 추상 클래스의 원래적인 의미 자체는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가 객체 생성이 될 때 부모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지는 게 추상 클래스의 개념이었고요. 또 추상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면 실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실제 그 클래스에 대한 메소드 정의만 해놓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구현은 어떻게 한다?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서 실행하는 구현 부분들을 집어넣는 형태대로 구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제 프로그램을, 시스 프로그램을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수님이 비클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를 정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는 앞에 abstract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추상 클래스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추상 메소드, 자, 추상 클래스 안에 일반 메소드인 경우에는 그냥 우리 실행하는 문장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추상 클래스 내에 추상 메소드인 경우에는 이렇게 메소드 선언에 대한 부분만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상속받은 자, 버스.java. 자, 요거는 상속을 받았고 실제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오버라이드, 즉 구현을 하면서 단순히 그냥 뿡뿡이라고 출력만 하는, 단순하게 출력하는 부분만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택시인 경우에는 지금 보면 똑같이 버스랑 똑같지만 얘는 빵빵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실행하는 비클 이그젬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 겁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한번 실행을 해서 실행 결과를 교수님이 좀 넣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하고, 자, 택시하고 버스는 뭐 단순하니까 같이 이렇게 탭을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좀 올려서 자, 우선 그럼 실행을 하고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식 객체를 생성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비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버스와 택시라고 하는 클래스들이 정의가 됐고 그 안에 지금 추상 메소드에 대한 부분들이 구현이 됐죠. 그래서 빵빵, 뿡뿡이라고 이렇게 단순히 출력하는 로직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식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버스 클래스 변수로 만들어내서 버스 객체 집어넣고, 택시 객체를 만들어서 택시 클래스 변수에다 집어넣고, 이건 뭐 우리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버스.사운드, 그 다음에 택시.사운드 넣었더니 여기 뿜뿜 빵빵이라고 해서 우리 해왔던 상속받기 전에 클래스 시간에 배웠던 부분으로
그대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작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 타입, 비클이라고 하는 부모 타입으로 클래스 변수를 이제 하나 선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부모 타입으로 정의된 곳에 실제 버스 객체를 생성을 해서 집어넣고 부모 타입으로 된 곳에 사운드를 불렀어요. 자, 그랬더니 실제 여기 지금 프로그램상에 보면 얘만 이렇게 보면 마치 부모 클래스에 있는 비클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호출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보이는데 실제 동작은 어떻게 한다? 이 안에다가 상속받은 자식 객체를 집어넣기 때문에 실제 동작은 자식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뿡뿡이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가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제 또 택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택시인 경우에도 요 부모 클래스 타입 변수에다가 자식 객체를 샥 집어넣으니까 마찬가지 택시에서 정의됐던 요 메소드가 호출돼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우리 배웠던 클래스와 상속과 관련된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교수님이 이제 모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냈고, 자, 요 실습 문제를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실제 중간고사인 경우에는 지금 실습 문제를 똑같이 내지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여기 있는 실습 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문제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 실습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중간고사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정상 결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